안녕하세요, 박영춘입니다. 여러분들 경매를 배우는 목적이 뭘까요? 제가 오늘 이렇게 타이틀을 잡아봤습니다. 필수 시청이라고 해놨는데 여러분 이거 보시면 경매에 자신감이 붙습니다. 자신감. 자, 제가 유튜버들 분 중에는 훌륭하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훌륭한 분도 많이 계시고 똑똑하신 분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개 중에는 후루꾸도 많습니다. 후루꾸. 개라고 해서 좀 죄송한데 X 후루꾸도 많습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걸렸어요. 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명도의 기술. 임차인들이 외국인이에요. 외국인들이 임차인 있으면 얘들 안 나간다, 땡깡 부린다, 뭐 별별 얘기들이 다 있죠. 그런 거 다 쓰잘데기 없는 소리고요. 그다음 유방건축물. 유방건축물이 무섭다고 겁 많이 주죠, 유튜브에서. 그죠? 유방건축물 어쩌고저쩌고, 유행강제금 어쩌고저쩌고, 저도 강의를 했어요. 뭐, 유행강제금 어쩌고저쩌고, 강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이런 거, 유방건축물이라고 다 유행강제금 두드러 쳐맞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죠? 이런 거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 되는 것만 공부하니까, 안 되는 거 심도 있게 공부하니까, 낙찰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겁이 나서. 제가 진실을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 진실을. 반드시 제 강의 끝까지 들으시고 제 말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누르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듣고만 나가십시오. 그 다음에 유방건축물은 대출이 안 된다고? 다 이런 유튜버들 쓰잘데기 없는 X 하수들 진짜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건을 딱 보면서 유방건축물 딱, 물론 은행에 가서 유방건축물 딱 떠있는 거 대출해주세요 그러면 잘 안 해주려고 하죠. 그렇지만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죠? 제가 사례를 들어가면서 한번 여러분들께 이런 걱정스러운 것들을 말끔히 어느 정도는 해소해 드릴게요. 제가 좀 감기 걸리니까 좀 이해하십시오. 재채기 중간에 나올 수도 있어요. 몸이 좀 컨디션이. 그 다음에 이제 강의 교재를 판매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말씀하십시오. 460강까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460강인데 이게 이제 1200페이지 정도 돼요. 그다음에 보조 파일 한 40여 개 정도 되고, 그다음에 사례, 판례, 법조문 위주로 집중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토지공법의 박사가 되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남들이 모르는 블루오션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제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시면 대한민국 1% 안에 드십니다, 여러분들. 어떤 물건이든 어떤 종류의 물건이든 여러분들 다 자신있게 핸들링 할 수 있어요. 그건 제가 장담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오늘 요거 한번 볼게요. 자, 물건을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465강 명도의 기술 이행강제금이 무서워서 입찰 포기 바보라고 했죠. 제가 바보 중에는 상바보도 없습니다. 이행강제금이 무섭다? 그건 아니죠. 2에 5245 요 물건이에요. 요 물건 딱 보시면, 자, 여러분들 보세요. 제 아시는 지인이 낙찰받았습니다. 7억 5천짜리를 5억 4천에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건축물대장 보시면 아까 제 교재도 나와있지만 유방건축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들이 이렇게 많아요. 임차인들이 다 외국인들입니다. 보시죠. 임차인들이 다 교포들인가 봐요. 그죠? 고성빈 뭐 이렇게 다 이렇게 교포들이 많이 살고 있는 건물입니다. 그죠? 교포들이 살고 있는 건물인데 꽤 요 건물이죠. 요 건물이고, 그 다음에 뭐 어쩌고저쩌고 써놨는데, 이런 뭐 권리상의 문제 없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인수하는 사람, 이 사람도 뭐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배당 받고 나가겠죠. 배당 받고 나가니까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우리가 볼 게 뭐냐면, 자, 건축물 대장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 주위의 시세는 여러분들께서 뭐 조사해 보십시오. 저한테 뭐 저는 시세는 알아요. 시세는 아는데 어쨌든 뭐 유방건축물이라고 다 써 있습니다. 유방건축물. 뭐 가구수 위반이겠죠? 그죠? 뭐 1층에 뭐 상가인데 뭐 세 가구 만들고, 2층도 뭐 2가구인데 뭐 한 5가구 만들고, 3층도 뭐 2가구인데 한 뭐 5가구 만들고, 이런 식으로 뭐 했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유방건축물은 가구수 위반이다. 그런데 자, 요렇게 유방건축물이라고 돼 있으면 유튜버들이 그러죠. 이거 유방건축물 별표 100개,
쓸데없는 소리. 유방건축물. 이행강제금 엄청 두드려 맞습니다. 이행강제금 엄청나게 두드려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게 맞을까요, 여러분? 이게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물건이에요. 유방건축물은 신고가 들어오든 신고가 들어가든지 아니면 뭐 적발이 되든지 해서 유방건축물로 등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는 거죠. 연 2회 공시지가의 50%까지. 맞죠? 맞나? 어쨌든 뭐 자주당장 이렇게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 이걸 매년 연 2회씩 두드려 맞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누구한테 신고를 당했다든가 또는 담당 공무원한테 발각이 됐다든가 해서 이렇게 유방건축물로 등재가 됐을 때는 그죠? 연 2회까지 부과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 부과해야 된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여러분들께 참고하시고요. 자, 요거 제가 봤을 때는 요분 굉장히 잘 받았어요. 요분 굉장히 잘 받았고요. 사실은 저희 이제 배드민턴 치는 저를 옛날에 그 코칭했던 코치님 제가 사부님이라고 부르는데 사부님께서 사실은 이것도 이제 입찰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제가 1등을 하려면 요 가격을 넘겨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그 사부님께서 요 가격을 안 넘기셨습니다. 요 가격을 안 넘기시고 아마 2등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등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좀 아쉽긴 해요. 근데 요 또 낙찰 받은 1등 분도 한 달이 건너서 제가 아시는 분이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코멘트를 해볼게요. 자, 이분이 이제 여러분들 주의할 게 뭐냐면 이런 거 낙찰 받았을 때 제가 좀 적어놨거든요. 이분이 낙찰을 받으시고 낙찰을 받자마자 이 건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각 호수마다 안내문을 부착해놨대요. 안내문을. 내가 낙찰자니까 너희들 언제까지 나가라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붙여놨겠죠. 그래서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낙찰을 받고 난 다음에 그죠? 잔금을 낼 때까지는 내 건물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잘못하면 이게 그죠? 법으로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낙찰을 받았다 하더라도 바로 액션 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큰일 나요.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잔금을 내고 뭐 협상을 하든지 뭐 안내문을 부착하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들. 그죠? 잔금 내기 전에는 절대 이런 행동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임차인이 외국인들이래요. 다 아까 보시면 보겠지만 대부분 전세로 있죠, 전세로. 월세가 아닌 전세로 있죠. 한 15가구 정도 되나봐요. 15가구 전세로 되는데, 그죠?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죠. 그죠? 선순위라고 한다면 보호를 받는데, 자, 외국인들이 어떤 유튜브 보니까 외국인들은 명도하기가 힘들대요. 저는 그랬어요. 제 사부한테 옛날에. 오히려 외국인들은 명도하기 더 쉽다. 외국인들은 명도하기 더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외국인들은요. 국내에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소송이라든가 아니면 사건에 휘말린다든가 아니면 벌금을 250만 원 이상 낸다든가 그러면 추방 당합니다. 추방 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일수록 또 교포들일수록 아니면 또 제3국의 외국인들일수록 오히려 협상이 더 쉬워요. 그죠? 그래서 어떤 유튜브 보니까 외국인들이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막 뭐 정말 그런 것들 보면 성질나가지고 에이씨 속으로 욕 나와요. 욕 나오니까 그런 건 절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사람들 다 후순이지 않습니까? 후순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차피 우선 배당금을 받으려면 낙찰자한테 도장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 조금이라도 받으려면 도장을 받아야 되니까 낙찰자한테 잘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명도하는 거 외국인들이 있다고 해서 명도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오히려 쉬울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임차인이 전세로 계약돼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는 이제 정왕동은 물론 임대차가 잘 되는 곳이에요. 임대차가 잘 되는 곳인데 이거 누가 옛날에 방송했어 유튜브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유 저런 쓰잘데기 소리 아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가로 낙찰 받지 이제 그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자 전세로 냈는데 이분이 이제 낙찰자 분이 제 이제 한 달 제가 있고 그다음에 공인중개사분 제가 아시는 지인이 있어요. 공인중개사분이세요. 이 지인이 아시는 분이 이걸 낙찰을 받았는데 자 대부분 다 전세로 있잖아요. 다 쫓겨날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다 명도를 시킨 게 아니라 이분은 이 사람들하고 일일이 상담을 해서 보증금 뭐 500에 35 보증금 뭐 500에 40 이런 식으로 다 해결을 했더라고요. 보니까요. 얼마나 현명하십니까? 그죠? 굉장히 현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월세가 지금 여기 한 450 정도로 세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요.
그죠? 그러면 450이면 굉장히 잘 나오는 거죠. 매매가로 따지면 7억 이상 가치가 있는 거죠. 그죠? 5억 얼마, 그러니까 이분은 한 3억 버신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현명하게 잘 처신하신 것 같고요. 잘 받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전세로 계약했던 부분들은 명도하실 때 명도할 필요 없어요. 그죠?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명도는 오히려 쉬울 수도 있다. 쉬울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전세로 있는 분들, 또 이제 대부분 여기 교포 외국인들이 많잖아요. 외국인들은 전세금 다 날리지만 물론 이제 소액 임대차 보증금 받겠죠. 그걸 활용해서, 자 그러면 보증금 이렇게 많이 넣지 말고 뭐 500에 뭐 35 아니면 또 뭐 500에 뭐 40 이렇게 계약을 하자. 그래서 전 세대를 다 재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명도를 하시면 되고, 이런 물건이 나왔을 때, 그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유방건축물이라고 해서 유튜브들은 그러죠. 겁을 잔뜩 빵빵하게 줍니다. 유방건축물 절대 낙찰받지 마라. 이행강제금 겁나게 두드려 맞는다 라고 얘기하는데, 정왕동 같은 거라든가 하여튼 평택 일부 지역, 그 다음에 안산의 어떤 이런 데는요, 이행강제금이 매년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매년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아는 분이 공인중개사분들이에요. 가서 물어보세요. 바로 물어보시라고. 그죠? 일부 유튜버들이 하는 내용들 다 거짓말입니다. 겁주는 거예요. 그런 유튜버들 믿는다면 여러분들 낙찰 받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대한민국에. 저는 안 되는 걸 대개꼬름, 토지도 마찬가지지만 공법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풀어가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이런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이행강제금? 물론 당연히 유방건축물이죠. 그러면 매년 두 번씩 두드려 맞아요? 쳐맞아? 공산당이야? 그럼 나중에 한 4, 5년만 하면 건물 몰수당하겠네? 그거 아니라고,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제발 좀 그런 유튜버들이 떠드는 그런 쓰잘데기 없는 소리들 하지 마십시오.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있게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그 지역마다 또 각 시청마다 어떤 그 적용하는 그 내용들이 틀려요. 그죠? 묵시적으로 인정해주는 데도 있고, 벌금, 예서 이행강제금 뭐 한 2번, 3번 내면, 그죠? 묵시적으로 인정해주는 지역도 있고요. 그죠? 한 번 내면 인정해주는, 묵시적으로 인정해주는 곳이 있어요. 관례상.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절대 유튜브들이 하는 내용들 절대 맹신하지 마시고, 그죠? 책상에서만 공부하는 이런 유방건축물에 대해서 공부하지 마시고, 직접 그 지역을 한번 다녀보세요. 직접 그 지역을 다녀보시라고. 그러면 이 공인중개사분이 계시고, 이 공인중개사분을 지인이 낙찰받았는데, 그럼 이 공인중개사분이 이 지역을 모르고 유방건축물인지 모르고 낙찰을 받게 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저도 잘 압니다. 이 지역을. 안산도 잘 알고, 평택 지역도 잘 알고, 일부 뭐 의정부 지역도 잘 알고, 지역마다 특색이 있다니까요. 유방건축물이 등재됐다 하더라도. 제발 유튜브들 쓰잘데기 없는 소리 좀 하지 마. 제발 좀. 제발 진짜 부탁할게. 이행강제금 어쩌고저쩌고, 유방건축물 어쩌고저쩌고, 그딴 소리들 하지 마시라고요. 물론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일부는 맞아. 그러면 당신들이 얘기하는 대로 물건을 접근하다 보면 낙찰받을 게 뭐야, 대한민국에. 아무것도 없지. 제발 유방건축물에 대해서 강의하신 유튜브들 제발 좀 입에 좀 마스크 좀 코로나 끝났지만 쓰고 다니십시오. 진짜로. 저 그런 얘기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물건들 낙찰 못 받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이런 거 믿다 보면. 그죠? 유방건축물 이행강제금 제가 뭐라 그랬죠? 각 지역마다 틀리다. 그죠? 지역마다 틀리니까 여러분들 지역, 만약에 이런 물건들이 나왔어. 상가주택, 다가주택이 나왔어. 그 지역의 공인중개사분들한테 가서 물어보든가, 공인중개사분들과 협의를 하든가, 상담을 하든가 해서 정확하게 알고 덤비십시오. 그죠? 유튜브들이 하는 말들 믿지 마십시오. 제발 좀. 여러분들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죠. 개발행 허가권. 썩을 하수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여기저기서 주워든 얘기 갖고 얘기하는 사람들. 정말 공부도 안 해요. 그죠? 공부도 안 해. 연구도 안 해. 그런 사람들은. 하지도 않고 하지 말해. 이런 무슨 쓰잘데기 없는 소리가 다 있어. 그죠? 제 교재에 보면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사가 됩니다. 유방건축물, 이행강제금, 지역마다 다르다. 그죠? 요거 꼭 참고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대출. 또 그런 얘기들 해요. 또 어떤 유튜브들은, 유방건축물이 있으니까 대출이 안 된대.
우리가 경매하는 사람들이 자기 돈 갖고 자기 돈 100% 갖고 경매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대출을 일으키잖아요. 그죠? 유방건축 이 말에 이런 사람들 입찰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 그죠? 이런 쓰잘데기 없는 유튜버들 때문에 사람들이 입찰도 못한다니까요. 왜 대출이 안 돼요? 이분 대출 받았어요. 대출 2억인가 3억 받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죠? 50%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물건을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거 딱 보면 여러분들 이게 어정쩡하게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더 무서운 거예요. 저희 사부처럼 들어갑시다. 그죠? 들어갑시다.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유방건축물인데 대출 안 되는데 이행강제금 두드려 맞는데 이런 걱정이나 하고 있어. 이런 걱정. 이거 다 기후에 지나서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고 있잖아. 내가 쓰잘데기 없는 소리. 개 하수들이나 이 유방건축물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유방건축물 가지고 뭐 대출 안 되네. 이행강제금 겁나게 속된 말 한번 쓸게요. 존나게 두드려 맞네. 그런 얘기하는 유튜버들 말 믿고 여러분들 지금 낙찰받은 거 있어요? 없죠? 다시 한번 쓸게요. 이렇게 존나게 사람들한테 겁주는 유튜버들은요. 하수들은 절대 같이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들 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개발형 형학권 사와야 된다. 그런 하수들하고 어울려봤자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답을 찾아야 돼요.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그죠? 세상 사는 일이 다 사람과 사람이 엮여서 하는 건데 해결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다 해결돼요.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보시고요. 자, 제가 좀 답답해서 여러분들 정말 저도 공부할 때 그랬어요. 몇 년 동안을 그랬다니까요. 이런 유방건축물 나와 있고 그러니까 아씨 대출 안 되는데 입찰 포기. 아씨 이행강제금 존나 죄송합니다. 그냥 쓸게요. 존나 두드려 맞는데 입찰 포기. 이런 상황이 벌어져.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니까. 그러면 낙찰받은 사람들은 또라이입니까? 또라이라서 이런 물건 낙찰받은 거예요?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낙찰받은 거라고요. 그죠? 제 사부님도 배드민턴 코치님이신데 정왕동에 건물을 가지고 계세요. 그분이 이런 내막들은 너무 잘 알죠. 더 잘 알아요. 그죠? 더 잘 하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부도 입찰 들어가려고 했던 거고 나머지 인터넷으로 배운 사람들은 몰라요. 그죠? 몰라요. 겉보들이라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건 다음 강의 하려고 그랬는데 이번 강의 할게요. 유방 건축물에 대한 영업 허가 등 제한, 이행강제금에 대한 특례. 내가 뭐라고 했죠, 여기요? 지역마다 조례로 위임되어 있는 부분이 많으므로 지역의 현실에 맞게 전략이 중요하다. 그죠? 지역마다 틀리다고 여러분. 지역마다 틀려요. 매년 2회씩 두드려 쳐 맞는 게 아니라고요. 그죠? 자, 법조문을 볼게요, 여러분. 아, 정말 진짜. 왜 우리가 이제 유방건축물로 등재되면 물론 불이익은 있죠. 신규로 영업허가가 안 난다. 그게 바로 건축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건축법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유방건축물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죠? 여기 나오는 겁니다. 영업이나 그밖에 행위를 허가 인가 허가 등록 지정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건축법에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축법에서 각 부서 유생과라든가 그죠? 그런 쪽으로 이제 전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건축법상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방 건축물로 등재된 건물에 대해서는 신규로 영업허가를 내주지 마라. 그렇지만 승계는 되는 거예요. 승계 제가 말씀드렸죠. 제 강의에 제 교재에 다 있습니다. 승계는 돼요. 신규 허가가 안 될 뿐이지. 이걸 해소하기 전까지는.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영업을 제한할 수 있는 거, 신규로 영업허가를 안 낼 수 있는 법조문이 바로 이 건축법에 있다. 그죠? 건축법이 이런 영업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축법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이 유생과라든가 다른 부서로 이게 유방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신규로 영업허가가 안 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볼게요. 이행강제금 제 80조에 보면 이행강제금이라고 있죠. 이행강제금 건축법이에요. 읽어볼게요, 여러분. 어쩌고저쩌고 쭉 나와 있죠. 그러면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부과한다는 게 뭐죠?
부과한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여한다가 아니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한다가 아니죠. 부과한다라고 돼 있잖아. 부과한다. 할 수도 있고 적발되면 할 수도 있고 적발 안 되면 부과 안 하고 그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법조문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물론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 제가 아시는 변호사분도 몇 분 계시지만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부과한다라고 돼 있고 그죠? 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 원래 좀 다음 강의 때 좀 자세하게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좀 이것은 좀 이번 시간에 할게요. 자, 그리고 영리 목적을 위반하거나 그죠? 상습적 위반. 영리 목적이 뭐죠? 영리 목적이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요거 1층이 한 가구고 2층이 두 가구 3층도 두 가구로 이렇게 허가났는데 내가 돈을 더 벌려고 1층을 뭐 세 가구 2층 두 가구를 갖다가 다섯 가구 뭐 3층 뭐 두 가구를 갖다가 여섯 가구로 쪼갰어. 이렇게 나눴어. 이게 바로 영리 목적이에요. 영리 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그죠? 어쩌고저쩌고 나와있죠. 100분의 100 범위에 해당하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가중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구수 위반도 영리 목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이게 말씀드렸지만 각 지자체마다 다르다고요. 어떤 지자체는 한 번 내면 한 번 이 이행강제를 내면 언제까지든 유예시키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데는 한 두 번 정도 내면 그죠? 유예시켜주는 보류시켜주는 그런 지자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거 이행강제금 위반건축물 그죠? 이행강제금 위반건축물 이거 있다고 해서 대출이 안 된다? 이런 얘기하는 것은 개하수 그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속된 말로 쓸게요. 어차피 썼으니까 제가 존나게 두드려 맞는다? 이것도 개하수. 이것은 지역마다 다르다. 그죠? 외국인들이 있다. 물론 외국인들도 내국인하고 똑같이 임대차 보호법 보호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는 받는데 오히려 외국인들은 명도하기 쉽다. 그리고 전세로 사람들이 있으면 오히려 더 쉬울 수가 있어요. 이걸 월세로 돌리면 돼요, 여러분. 그죠? 월세로 돌리면 된다고요. 얼마나 편합니까?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좀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서 한번 이렇게 좀 강의를 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유튜브에서 떠드는 것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들 그런 것들 가지고 경매를 임하다 보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전해 보십시오. 도전하면 다 여러분들께 될 수 있어요. 그죠? 노력하지 않는 자, 도전하지 않는 자한테 돈이 옵니까? 맨날 책상에서 이렇게 두드려가지고 아이고 이거 어떻네 아이고 우리 교수님이 우리 그 경매학원에서 위반건축물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아유 씨 좆도 모르면서 속으로 그러네.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욕을 좀 많이 했죠. 그렇게 보고요. 자신있게 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있게 내가 조금 이렇게 자본이득을 얻는다든가 좀 경매에서 돈을 벌려면 용기 좀 있어야 되고 지식도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쓸데없는 얄팍한 지식 갖고 덤비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죠? 이렇게 낙찰받은 분들 제가 그래서 여기 낙찰받은 분이나 우리 사부님 입찰 들어갔지만 우리 이런 거 겁내서 낙찰 안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입찰 안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입찰 들어갔잖아요. 물론 폐찰은 했지만 우리 사부님께서 폐찰은 했지만 입찰 들어갔잖아요. 겁낼 거 없다고 여러분. 그죠? 겁낼 거 없다고요. 그렇지만 기타 위험 사항도 있으니까 저한테 상의하십시오. 그죠? 저한테 상의하시면 돼요. 공짜로 안 됩니다. 네, 오늘 강의를 이렇게 하고요. 제 강의 교재 필요하신 분들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십시오, 여러분. 사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이제 제가 교재를 판매한 지가 지금 11월 말부터 판매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한 거의 200분 가까이 지금 사셨고 정말 이제 3개월 공부하셨어요, 여러분들. 3개월 공부했으면 아마 진짜 준 박사가 되셨을 겁니다. 저한테 뭐 칭찬하는 글도 많고 물론 제 교재가 오타가 많다, 뭐 말이 많다 그런 얘기도 많긴 하지만 기타 여러분들 뭐 100만원, 200만원 주고도 보지 못하는 희한한 것들 많이 있습니다. 이 교재 안에는 꼭 구매하셔서 꼭 공부 한번 하셔서 여러분들도 한번 인생 역전 한번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